날씨가 쌀쌀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뜨끈한 국물이죠. 그거에 가장 적합한 게 맑은 대구탕인 것 같아요. 물론 대구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생태라든지 이런 걸로 할 수 있지만 생태 사기는 요즘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서 대구를 가지고 맑은 탕을 끓여볼 텐데요. 국물 내고 대구 손질하고 조금 복잡해요. 끝까지 잘 지켜봐 주세요. 대구 뼈가 있어서 대구 뼈를 국물 내는데 사용을 할 건데요. 얘를 핏물을 빼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뼈를 뚝뚝 부러뜨려서 흐르는 물에서 핏물을 뺄 거예요. 뼈에는 이렇게 이제 여기 내장 빼내간 자국인데 내장 빼고 나면 요거를 이렇게 갈라서 이 속 안에 있는 이런 피 뭉친 것들도 다 긁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국물에서 비린내가 나지 않고 깔끔하고요. 요거 이렇게 씻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이 핏물을 빼내기 위해서는 얘를 부러뜨려요. 이렇게 요 사이에 이 피 뭉친 거 보이시죠? 이런 걸 빨리 빼내려면 얘를 그냥 힘주면 부러져요. 몇 단계로 부러뜨리셔서 흐르는 물에 담글 거예요. 흐르는 물에 한 10분 정도만 담가두세요. 요거 핏물 빠지는 동안 애벌 국물인 다시마하고 멸치 국물을 낼 거예요. 요거 물 약하게 해서 10분 정도 핏물 뺄 거예요. 자연스럽게 넘쳐나가게 해야 돼요. 먼저 애벌 국물을 낼 다시마하고 멸치예요. 그래서 멸치는 비늘이 고르게 붙어 있고 윤기가 나고 그런 게 좋은 거고요. 비늘이 너무 떠 있거나 이런 것들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색깔도 누렇게 변했거나 아니면 너무 축축하거나 이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송보송 하시는 걸 한 걸 고르는 게 좋고요. 다시마는 약간 두툼한 걸 골라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마른 면보로 이렇게 닦아주세요. 젖은 면보로. 멸치와 다시마가 같이 만나서 국물을 우려내게 되면 훨씬 더 감칠맛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먼저 냄비에다 담아 놓을게요. 그 다음에 멸치 손질할 건데요. 멸치는 내장을 꼭 빼주세요. 그래서 멸치의 비린맛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장을 빼낸 다음에 마른 팬에다가 한번 볶으시는 거는 다 아시죠?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팬에다가 멸치를 볶아서 비린내를 제거할 건데요. 전자레인지 같은 걸 이용하셔도 편해요. 근데 저는 전자레인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볶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볶으면서 비늘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 비늘은 넣지 마시고 위에 있는 멸치만 싹 건져서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멸치가 따끈해질 정도로 그리고 보송해질 정도로 그렇게 볶으셔야 돼요. 그래야 국물 맛이 개운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뼈 같은 걸로 국물 낼 때 외국에서는 약간 뼈를 구워서 하기도 하거든요. 멸치가 이제 조금 구워지게 되면 훨씬 더 구수한 맛이 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멸치를 볶았고요. 이 멸치는 냄비에다 담을 거예요. 이때 밑에 있는 비늘은 들어가지 않게 멸치만 골라서 냄비에다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을 붓고 애벌 국물을 낼 거예요. 다시마는 70도 정도만 되면 맛있는 감칠맛이 다 빠져나오거든요. 끓으려고 하면 다시마는 먼저 건져내세요. 그런 다음에 끓기 시작해서 한 5분 정도 팔팔 끓여서 멸치 국물을 내시면 돼요. 이제 대구를 토막을 낼 텐데요. 저는 이제 포뜨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살만 준비를 했거든요. 뼈는 요 앞에 국물 내려고 준비를 해놨고요. 우리가 시장이나 아니면 마트에서 사올 때 세장 포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꼭 주문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뼈와 대가리를 꼭 챙겨 오세요. 그래야지만 국물을 내거나 이럴 때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토막을 낼게요. 대구 같은 거는 잔뼈가 없어요. 잔뼈가 없기 때문에 굵은 뼈만 제거해내시면 지금 이런데 가시가 안 만져지거든요. 가시가 혹시라도 만져지면 쪽집게로 핀셋으로 빼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굵은 소금을 뿌려주세요. 이렇게 생선 살과 뼈에 굵은 소금을 뿌려서
살을 탱글탱글하게 만들고 약간 비린내 같은 것도 빠지게 하기 위해서 재워 놓을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올려놨던 국물을 걸을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시마하고 멸치를 불에 올렸는데요. 뽀글뽀글하니 거품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끓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다시마가 70도 정도만 되면 맛있는 맛이 우러난다고 했잖아요. 지금 다시마는 건지셔도 돼요. 이렇게 다시마 건지고 팔팔 끓기 시작해서 5분 정도만 끓인 다음에 멸치 싹 건져낼 거예요. 그 동안에 아까 절여놓은 생선에 끓는 물을 부어서 생선살을 더 단단하게 만들게요. 지금 이렇게 소금에 재워놨던 생선과 뼈에 제가 끓는 물을 부을 거예요. 끓는 물을 부음으로써 비린내가 씻겨나가고 살이 탱글해지는 역할을 하게 하려고 지금 끓는 물을 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뼈에서 나는 아니면 살에서 나는 비린내를 제거할 수 있어요. 지금 멸치 국물이 팔팔 끓고 있는데 여기 생기는 거품은 걷어주세요. 그래야 국물 맛이 텁텁하지 않고 깨끗해요. 지금 팔팔 5분 정도 끓었고요. 멸치는 건질게요. 멸치에서는 맛있는 맛이 다 빠져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무하고, 무는 요즘 시원하고 맛있기 때문에 한두 토막 넣으셔도 돼요. 지금 제가 넣은 게 한 100g에서 150g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끓는 물을 부어서 데쳐놨던 생선 뼈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불을 좀 줄이세요. 계속 팔팔 한번 끓고 나면 거품을 걷고 불을 줄여서 한 50분에서 1시간 동안 은근하게 국물을 낼 거예요. 뼈 속에 있는 진국을 다 우려낼 거예요. 거품은 한 번 걷는 게 아니라 생길 때마다 계속 걷어주시면 돼요. 제가 한 50분에서 1시간 끓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막 계속 설설설설 끓는 상태에서 그렇게 끓이면 다 국물 졸아들 거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끓기 시작해서 한 3분에서 5분만 센 불에서 하고, 그 다음에 불을 중간으로 줄여가지고 은근하게 곰국 끓이듯이 은근하게 끓일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끓이고 보니까 제가 6컵이 되도록 끓이라 그랬는데 6컵이 안 되고 4컵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물을 2컵 더 부어서 팔팔 한번 끓여서 사용하셔야 그게 국물이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제맛이 나지, 그냥 찬물만 물만 딱 섞으면 그 맛이 안 나요. 물이 너무 줄어든 것 같으면은 물을 붓고 다시 한번 팔팔 끓여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끓이는 동안 나머지 채소하고 이런 것들 준비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채소 손질해 볼 텐데요. 콩나물 먼저 손질할게요. 콩나물은 뿌리를 안 떼고 쓸 수도 있지만 지저분하기 때문에 뿌리는 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술국으로 할 거다 싶으면 안 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뿌리에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해장에 좋기 때문에. 이렇게 콩나물 뿌리 떼시면서 다듬으시는데, 콩나물 중에는 막 유독 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반 잘라주세요. 대가리가 이렇게 변색이 됐거나 이런 거는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떼어내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콩나물 손질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추를 썰어 볼게요. 요즘 배추는 달큰하고 연하기 때문에 이런 맑은 탕에다 넣으면 좋은데요. 지금 보면 배추가 약간 도톰해요. 이런 것들이 약간 씹히는 맛도 있고, 그래서 너무 얇은 배추보다는 도톰한 거 하시는 게 좋고, 푸른 잎보다는 약간 노란 잎이 더 고소하고 달거든요. 그래서 노란색 잎을 준비해 주시고요. 길이로 반 썰어요. 썬 다음에 포를 뜨듯이 이렇게 저며 뜰 거예요. 왜냐하면 생선이 오래 넣고서 익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추도 빨리 익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며 썰어요. 이제 이렇게 배추는 다 썰었어요. 그 다음에 대파 어슷하게 썰어 놓을 거고요. 미나리는 줄기만 준비하시면 돼요. 잎은 떼어내시고 4cm 길이 정도로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표고버섯은 가색 꽃 모양으로 칼집을 넣을 건데, 먼저 갓과 기둥을 이렇게 잘라내세요. 그런 다음에 칼날을 V자로 한번 비스듬하게 들어가고 V자로 이렇게 떠내고, 칼날을 비스듬하게 눕혀서 쓱 끌듯이 칼날을 이렇게 쓱 끌어야지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
썰어 놓으세요. 처음부터 손에 들고 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도마우에다 놓고 V자로 파내는 거예요. 이제 두부 썰어서 물기 뺄 거고요. 두부는 도톰하게 썰어서 펴놓고 소금을 뿌려주세요. 밑에다 제가 키친타올을 깔아놓은 거는 수분이 빠지면서 글리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깔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을 나박나박 썰어 볼게요. 물을 한 2-3mm 정도 두께로 써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빨간 고추는 나중에 고명처럼 쓸 건데요. 약간 어슷하게 썰어서 씨를 털어낼 거예요. 이렇게 터시는 것보다는 물에다가 헹구시면 요거를 빼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에다 헹궈서 요 씨는 제거를 할 거고요. 이제 국물이 다 끓었고요. 이제 젖은 면보에다 걸릴 텐데요. 젖은 면보 적셔서 까시고 이 위에다가 이제 저 육수를 국물을 걸을 거예요. 먼저 건더기를 건져주세요. 이게 첨버덩 들어가면 뜨거운 국물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이 국물을 여기다 부어서 걸릴 거예요. 여기 보면 지저분한 뭐 생선뼈에서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싹 걷어주세요. 그리고 이 냄비는 한번 씻어서 끓여야지 그냥 이렇게 거품 가장자리에 묻어있는 거 이런 걸 그대로 끓이게 되면 국물 맛이 깔끔하지 않아요. 그래서 냄비는 한번 씻어주세요. 이제 국물 낸 거 6컵을 냄비에다 부을 건데요. 근데 무슨 생선 맑은 찌개 하나 끓여 먹는데 1시간씩이나 국물 내고 난 이거 절대 안 해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요. 간단하게 하시려면 아까 멸치하고 다시마 국물 낸 거 거기에다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단단한 무부터 먼저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익어도 괜찮은 표고버섯도 넣어서 표고의 그 맛과 향을 국물 속에 우려내고요. 그 다음에 배추. 지금 이 맑은 탕에는 마늘도 뭐 생강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신선하기 때문에 굳이 그걸 넣지 않아도 괜찮고요. 나는 근데 약간 칼칼하게 매운탕으로 먹고 싶다 이러면 여기에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여기다 고춧가루하고 그럴 때는 마늘 다진 거를 조금 넣으세요. 그래야지 이 고춧가루랑 마늘이랑 맛이 잘 어우러져서 더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냥 국물은 하얀데 칼칼하게 먹고 싶어요. 그럴 때는 청양고추를 송송송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무하고 배추가 어느 정도 익었거든요. 그래서 생선살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생선은 껍질이 밑에 쪽으로 가게 넣으세요. 그래야지 생선이 말리지 않아요. 생선살은 아주 오래 끓일 필요가 없어요. 금방 익기 때문에. 그래서 생선 넣고 대파 넣고요. 미나리는 색을 좀 파랗게 살리고 싶기 때문에 나중에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콩나물 넣고 그 다음에 두부도 옆에다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때 청주하고 비린내 제거하기 위해서 넣는 거고요. 오늘은 간을 액젓하고 소금으로 할 거예요. 이거는 멸치액젓이거든요. 국물을 맑게 끓일 때 국물 색깔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넣기에 가장 좋은 종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소금 넣고 뚜껑 잠깐 덮어서 끓일 거예요. 이제 부르르 끓으면 뚜껑 열고 나머지 익히셔도 돼요. 왜냐하면 끓어 넘치기도 하고요. 콩나물이 너무 푹 익는 것보다는 좀 아삭아삭한 상태로 익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뚜껑 열고 나머지 익히시면 되고요. 이때 미나리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간 한번 보고 싱거우면 소금간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구 맑은 탕이 완성됐고요. 이제 그릇에 담아 볼게요. 맑은 탕을 이렇게 큰 그릇에 담을 건데요. 차가운 그릇에 담으면 그냥 뜨거운 국물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미지근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릇을 데웠을 건데 그릇에다 끓는 물을 부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릇을 따뜻하게 데워줄 거예요. 그 다음에 건더기를 먼저 건져 담고 국물은 나중에 다시 팔팔 끓여서 부을 거고요. 먼저 한꺼번에 막 퍼담으면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여기에 들어가는 식재료들이 보이게, 그래서 껍질 쪽이 저는 앞으로 오지 않고 살 쪽이 앞으로 오게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색깔이 진한 표고버섯, 그다음에 미나리,
쑥갓 얹어줄 거고요. 빨간 고추 고명처럼 얹을 거고 여기까지만 일단 담아요. 그리고 다 담고 나서 국물을 팔팔팔팔 끓여서 부으면 조금 더 뜨겁게 드실 수 있거든요. 국물을 신선한 생선으로 끓였을 때 이 광택 보이세요? 약간 형광빛의 광택이 살에서 나거든요. 이제 국물을 다시 한번 그릇에 담는 건 다 담았거든요. 국물을 다시 한번 팔팔 끓일 거예요. 이제 국물이 다시 팔팔팔팔 끓었어요. 그래서 국물을 부을게요. 쑥갓이 생 거기 때문에 쑥갓 위에다가도 국물을 사르르 부어주세요. 이렇게 국물 맛이 시원하고 개운한 대구 맑은탕이 완성됐어요. 건배합시다. 네. 배추가 달달하니까 맑은 맛에서 은은하게 단맛이 올라와서 네. 더 그런 맛을 끌어올려줘요. 근데 이게 원래 큰 생선들은 맨날 이렇게 동태탕도 그렇고 가시가 크게 박혀 있어가지고 맨날 먹는데 불편했는데 이거는 좀 가시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먹기가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맑은 탕 말고 이제 매운탕처럼 끓이려면 여기 뭘 더 넣어야 돼요? 고춧가루만 살짝 풀어도 되고요. 여기는 지금 마늘 다진 거 이런 게 안 들어갔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마늘 다진 것도 조금 넣고 아니면 난 더 칼칼하게 먹고 싶어 이럴 때는 뭐 청양고추를 좀 쓴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맛도 맛인데 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싱싱한 생선이기 때문에 사실 생강 같은 것도 안 넣었거든요. 생강 조금 넣어서 생강 향을 내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매력 있는 맛이 될 것 같아요. 쑥갓의 그 향이 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쑥갓보다 더 중요한 건 미나리예요. 미나리 같은 경우는 물론 비린내도 잡아주고 하지만 생선을 먹고서 탈이 날 수 있는 거를 미나리가 예방을 해줘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